안녕하세요, 축진막입니다. 토트넘이 에버튼을 홈으로 불러서 4대0 무실점 대승을 가져가는데요. 지난 레스터전에 비해서 약간의 전술 변화도 있었고 신입생 오도베르도 선발로 투입되었습니다. 지난 경기에 비해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발 라인업부터 보시면 제가 가장 주목했던 건 중원입니다. 메디슨, 비수마, 쿨루셉스키. 사실상 비수마를 제외하고는 매우 공격적으로 구성된 라인업이라 공수 밸런스가 약간은 걱정되긴 했습니다. 토트넘이 기본적으로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하는 팀이기 때문에 비수마 혼자서 수비적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지, 그게 가장 포인트였죠. 토트넘의 새로운 윙어 오도베르는 속도가 없어도 드리블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즉 크랙 역할을 할 수 있는 유형의 윙어인데요. 지금처럼 오도베르가 공을 잡는 순간 두 명의 수비가 오도베르에게 고정되고 덕분에 시야가 열려있는 손흥민이 프리한 찬스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손흥민 존에서 슈팅을 하죠. 이런 식으로 오도베르가 크랙형 윙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두 명 정도의 수비를 끌어당길 수 있고 직접 돌파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간접적인 이득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 오늘 특징적인 공격 중에 하나는 손흥민이 아닌 메디슨이 상대팀의 뒷공간을 많이 팠다는 겁니다. 손흥민이 센터 포워드지만 앞쪽으로 내려와주고 그때 동시에 메디슨이 상대 뒷공간을 노려줍니다. 지금 로메로는 손흥민에게 전방 패스할 수 있는 길도 열렸고 메디슨에게 한 번에 찍어줄 수 있는 선택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선택지가 두 개 생기므로 로메로의 패스에 힘이 더 생기게 되고 로메로는 메디슨에게 공을 넣어줍니다. 물론 이 공은 픽포드가 막아냈지만 짧은 패스만 고수하던 토트넘이 이런 긴 패스도 시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건 꽤나 고무적이었습니다. 토트넘의 첫 골은 방향전환과 인앤아웃이 모두 섞여있는 골이었습니다. 메디슨, 포로를 거쳐 반대쪽 존슨에게, 존슨이 클루셉스키와 2대1을 하고요. 이 공이 우당탕탕 하다가 다시 클루셉스키가 공을 가지게 되고 선수 한 명을 제치고 여러 명의 수비를 자신에게 끌어당기며 뒤쪽에 있는 비수마에게 패스, 그리고 비수마가 프리한 각도에서 강력한 슈팅으로 득점을 성공합니다. 이 과정이 좋았던 이유는 공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였고 다시 오른쪽에서 가운데로 움직였습니다. 또 페널티 박스 안으로 공이 들어왔다가 다시 공이 나갔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연스럽게 상대 수비 대형을 많이 움직이게 만들었다는 거고, 그런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비수마라는 프리맨이 생겼던 거죠. 또 지난 경기 레스터전과 달랐던 점은 토트넘이 짧은 패스만 시도하는 게 아니라 중거리 패스도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 중심은 비수마가 있었죠. 토트넘은 가운데 쪽에 클루셉스키, 존슨, 손흥민을 배치시키고 왼쪽 사이드에 오도베르를 항상 고정시켜 놨는데요. 이렇게 왼쪽에 채널을 열어놓으니 비수마가 손쉽게 반대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술이 딱 맞아떨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오도베르가 공간과 속도가 상대적으로 적어도 드리블이 가능한 유형의 선수이기 때문이죠. 맨시티의 도쿠나 그릴리시가 로드리에게 한 번의 반대전환을 받고 측면에서 상대 수비와 1대1을 하는 장면, 그런 것들이 오버랩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분위기 속에서 손흥민이 픽포드의 실수를 가로채서 득점을 하며 2대0을 만듭니다. 토트넘이 전반에 한 골 정도 앞서다가 동점골을 얻어맞고 그때부터 당황하면서 경기가 안 풀릴 때가 있는데 손흥민의 이 추가 득점이 토트넘 선수 전체적으로 여유있게 플레이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골은 엄청나게 중요한 골이었죠. 오늘 경기는 유독 오도베르 쪽 큰 패스가 많았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존슨, 클루셉스키, 포로 이런 선수들은 자리를 바꿔가면서 사이드로 빠졌다가 가운데로 가긴 하지만 왼쪽에 있는 오도베르는 왼쪽 측면에 그냥 고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 선수들이 한 번에 길게 열어줄 수 있는 프리 찬스가 계속 생겼습니다. 이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전술적으로 의도한 바 같았고, 그래서 꽤나 좋은 반대전환 패스가 많이 나왔죠. 그리고 이런 반대전환 패스의 의미는 단순 먼 거리를 공이 간다는 게 아니고 에버튼의 필드 플레이어 10명을 한 번에 움직이게 만들기 때문에 상대의 체력도 소모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공격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반은 이렇게 2대0으로 종료되었고, 신입생 오도베르의 평가를 하자면 첫 번째, 오도베르의 사이드 고정이 토트넘 선수들에게 패스 채널을 열어줬고 생각보다 많은 반대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를 들어 손흥민이나 베르너 이런 윙어들은 풀백인 우도기까지 불러서 측면에서 뚫는 장면들이 많은데 오도베르는 사이드에서 혼자서 뚫을 수 있는 드리블러이기 때문에 우도기를 그만큼 덜 개입시킬 수 있었죠. 즉 우도기가 조금 더 뒤쪽에 있으면서 수비적인 안정성도 챙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크로스나 슛 같은 거는 조금 더 적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전반전에 보여준 모습으로만 봤을 때는 자기 역할을 잘 소화했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토트넘은 후반 시작부터 한 60분 정도까지는 에버튼에게 뒷공간을 노출하는 모습이 꽤나 있었으며 역시나 이걸 커버했던 건 반더벤과 로메로, 토트넘 두 명의 센터백들이었습니다. 특히 반더벤은 이렇게 뒷공간을 커버하는 스프린트가 많았고요. 전반전에 부상 의심으로 쓰러졌던 터라 조금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 사실 지금은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이런 스프린트들이 별로 부담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시즌 후반에 갈수록 이런 스프린트가 많아지는 건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토트넘 입장에선 반더벤을 아껴 쓰는
잘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토트넘은 60분 대에는 에너지 레벨이 떨어진 모습이 보였습니다. 윙어인 오도베르의 힘이 빠지면서 전반에 이용했던 그런 공격들이 잘 되지 않았고 실점할 수도 있는 기회를 상대방에게 내줬죠. 어떻게든 이 흐름을 빨리 끊어내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끊어줄 사건이 발생합니다. 코너킥에서 로메로가 헤더로 득점을 성공시키며 경기를 3대 0으로 만듭니다. 아까 비수마의 첫 골도 윗골대를 맞고 득점, 로메로의 세 번째 골도 윗골대를 맞고 득점. 저는 이거 보고 오늘은 토트넘이 되는 날이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골대 맞고 나가는 경우도 많은데 되는 날은 이렇게 잘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반더벤의 미친 질주가 이어졌고 이거 보고 반더벤은 그냥 달리는 게 좋은 선수구나, 그냥 달리는 게 타고난 운명이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뽀른반을 통해 손흥민에게 공을 내주고요. 그리고 손흥민이 이 공을 바로 가지 않고 터치를 하는 순간 감히 안 되라는 말을 했죠. 하지만 손흥민은 이 공을 잡고 픽포드의 가랑이 사이를 노리며 득점을 성공합니다. 역시 손흥민에겐 다 생각이 있었습니다. 감히 EPL 득점왕 출신한테 훈수를 두는 제 자신에게 부끄러웠던 장면이었습니다. 어쨌든 경기는 4대 0이 됐고 이대로 경기는 끝나게 됩니다.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칭찬하고 싶었던 선수는 비수마입니다. 비수마 특유의 느린 듯 하면서 빠른 보름반도 좋았고요. 오늘 기본적으로 중장거리 패스도 시도를 많이 해서 확실히 답답한 느낌이 좀 덜해졌습니다. 또 역습 때 이렇게 비수마 특유의 서서 하는 태클로 역습을 끊어주는 모습들도 있었죠. 축구 외적으로 여러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오늘 플레이만큼은 정말 좋았던 비수마입니다. 저는 오늘 토트넘 경기를 보면서 가장 좋았다고 느껴진 건 짧은 패스만 하는 게 아니라 긴 패스도 좀 섞었다는 게 아주 좋은 변화라고 느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에버튼의 수비 진영을 흔들기에 더 좋았던 것 같고 결과는 무실점 대승이었죠. 이제 토트넘의 경기 일정은 가시밭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옥 같은 뉴캐슬 원정, 그리고 북런던 더비, 브렌트포드와의 경기를 거친 뒤에 맨유, 브라이튼, 웨스트햄과의 빡센 3연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경기는 승리가 꼭 필요했는데 승리를 잘 챙겼던 토트넘이고요. 다음 경기에서도 오늘 경기같이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비슷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